준비가 됐으니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게 일찍이고. 자, 발표 시작합니다. 그거 너무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집중. 반응과 자세를 기운인데요. 잘 보이시죠? 화면을 켜졌으니까 이게 그 망만타궁이 있잖아요. 이게 그 남이하를 이제 그 존중해 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발 막자. 네, 남의 홍태지. 그 남의 할 쓰는 거를 이제 쫓아하면 내 몸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활쏘기가 레고블록 같은 게 아니에요. 가령 수법 하나만 바뀌면 내 몸 전체가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 한자의 해석은 아닌데. 그러니까 한자는 말 막자 이게 하지 말라는 거고. 이게 당길 당길 맞잖아요. 맞자잖아. 활당길 맞자에 밑에 다른 분자가 사람 있어. 화를 당기지 말라가는 이 그 활이, 만자 자체도 활당길 만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밑에 활당길 분이 있잖아. 말이야. 그러니까 그치? 다른 사람 화를 응, 당기지 맞아. 말라. 그거잖아. 근데 이 궁의 의미를 넓혀보면 활쏘기도 된다.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이. 남의 자세를 그냥 모방하는 여러분 우리 거는 가끔은 가끔이나 내 활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남의 활 건들지 말라는 게 우리 네, 그게 할 때는 그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도 되게. 내가 다른 사람 화를 한번 당겨보잖아요. 그럼 내 활이 낯설어질 수가 있어요. 낯설어진다. 그렇죠. 한번 당겨봤다. 갑자기 세나를 쏘다가 갑자기 내 활을 약간 아, 그럴 수 쏘면 있지. 오케이.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세월호 그러니까 해석이 이 망만타궁이 이게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화를 존중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이게 위해서. 학문의 발전이에요. 이게 글자만 보면 망만타궁은 남의 활을 건들지 말라는 그렇죠. 건데 근데 그렇게 그게 또 해석을 하면 상대방을 그렇지.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걸 수도 있다. 내 활보다 센 거를 땡겨보면 내가 느끼는 감이 틀려지는 거야. 내 활이 그리고 이상해지는 거야. 여기 보면 이제 그 정심 정기가 있는 요 기자가 좀 몸기가 아니라 이 기운 기자를 썼죠. 뭐 그것도 그래서- 되고 몸기자도 되고 돼. 다 돼. 예. 근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야. 원래 대학에서는 박근 박사님 계시지만은 그 몸기자를 쓰지. 저기는 네, 원래 그- 몽기차 들어가던데. 아니 이게 직궁 저 금도 9개월에는 저 기자 기운 기자거든. 정심 이후에 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궁도국에서는 정심 정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몸기를 써서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하고 나서야 몸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사론에서는 반대로 쓰죠. 생기진심. 네, 이거는 아니 그거는 뭐 그게 어려워. 아니요. 이게 아니요 저 대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거를 뒤트는 거예요. 아니 그래 뒤트는 게 비정 비판 얘기하지만 뭐 비정 비판이 아니라 비팔 비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뒤트는 건 아니야. 뭐 성우가 바뀔 뿐이지 크게 문제가 그게 있고. 차이가 엄청나다니까요. 어. 그 내 몸을 바르게 하는 거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그 의미가 좀 다르죠. 그렇다면 여기도 정심 마음의 정심하고 기운하고의 관계는 또 다른 부분이니까 기운을 바르게 한다는 말도 기운 기자 쓰는 건 나쁜 건 아니거든. 틀린 건 아니에요. 존중해서 들어봅시다. 좀 보이나요? 잘 보여. 이거 어디 거 있는 거예요? 저기 그 발표 노트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망만타공의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여기는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가령 외국 가서도 뭐 활쏘기 견식할 수 있잖아요. 뭐 터키 활쏘기라든가 뭐 영국 장군 그런 식으로 견식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국 여행 가서 그런 느낌으로 이걸 들어주셔야지 저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다가는 자기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심정기 이런 장비가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정사론의 핵심은 뭐냐면 중도예요. 중도 1위 그죠? 약여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중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거. 그러니까 뭐 수능 1등이 교과서적으로 공부했다 아니면 올림픽 챔피언이요. 뭐 김연아 씨 같은 경우처럼 교과서적으로 연습했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현대 궁도에서의 중도는 뭐냐면
명궁, 그죠? 승단, 입상, 시수. 그게 현대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주주가 되죠. 근데 정사론의 중도는 뭐냐면은 이게 그 온몸으로 활쏘기 또는 뭐 애국심 이런 건데요. 뭐 중도립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쓴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게 모자 천지도에 보면 이 활이 보면 위아래로 붙잖아요. 위는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는 위로 올라가. 그런 모습이 위에 거는 덜고 아래 거는 채워주는 것. 현재 북주의 국가의 그런 모습처럼 그게 하늘이 도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영어에서 이 바우는 그러니까 명사로 치면 보우고 동사로 치면 바우가 되는데 몸을 굽혀서 인사하는. 그래서 이 정사론의 어떤 그 동작을 기본적으로 보면 이 몸을 굽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디야 그 영집 박물관에서 이제 용명궁 그거 하면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안양정 총무님이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다. 헐크 아시죠? 헐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높은 거공을 하죠? 광배의 힘을 써요. 네? 광배를 끌어내서 어깨를 낮추기 위해서 힘을 써요. 왜 높은 거공을 하면 내리기 위해서 높은 거공을 하는 거예요. 광배를 끌어내기 네. 위해서. 그래서 자, 그것도 있고 네, 의견 물어봤으니까 네. 당김에 충실하기 위해서 들어서 당기는 거예요. 뻗는 게 먼저가 아니고 네. 당김에 충실하기 위해서 많이 당기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을 쓰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높은 거공. 그러니까 높은 거공만 해서 쏘면은 이렇게 해서 몇 개 쏜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몸도 왜 굽히냐 하면 피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기 위해서 몸을 미리 굽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하듯이 한다는 게 요거를 인터넷에 그렇지. 네. 참법을 얘기하죠. 이게 참법은 그런 여자들의 우리 앞다리가 많이 완전 큰 절 아니고 많이 나오고 반절 정도 돼요. 폐가 있으니 삼위기보해서 양쪽 작품을 서라 이렇게 되는 게 참법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이거 참법이라고 하니까 그 제가 느끼는 정사론의 느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삼위기보 이렇게 눈썹에 들고 몸으로 활을 쓰는 거죠. 그게 신부들이 보통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남자들은 큰 자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발레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숙배라 그러는데 허리만 45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투구를 쓰잖아요. 장군들은. 그다음에 여자들은 가채를 쓰잖아요. 그 무게 때문에 완전 땅에 못 숙이는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하고서 그래서 죽으러 갈 때 이제 전장을 갈 때 숙배를 하는 그 장군의 예가 그래서 엄숙한 예다. 그래서 숙배가 되는 거예요. 반절이지만 적잖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그 동작이랑 정사돈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 굉장히 오묘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아니고 접근하고 오묘한 얘기를. 멋있어. 이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57분이네요. 시간이 많이 괜찮아.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시작도 안 했어. 배고파도 좀 참아. 마지막 발표니까. 우리 이
토른문도 빠지고 빠지는 바람에 그 양반들 둘이 다 했으면 우리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조교를 뭐 구했으니까요. 8단계도 되고. 네. 자, 저기 한번 해봐. 당기는 걸 못해. 당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가르쳐. 오른손. 자, 아니 이렇게 맞잡고. 제가 제대로 서야 제대로 서야 힘쓸 수 그래 있게 그렇게 힘쓸 때 서 벌리고. 그렇지. 제가 미는 것만치 버티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그러면 아 그래 왼손으로 해. 50개를 와가지고 왼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네. 상대를 바꿔 상대를 바꿔.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래. 상대를 바꿔. 이쪽 어깨를 내 힘을 못 조교. 쳐. 네. 그냥 내가 미는 것만치 버티면 돼요. 저기서 응. 아 우리 용석 씨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조금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앉으면 돼요. 이 견갑이 여기서 이제 이 옆으로 올리면요. 이 정도까지는 한 10도 정도가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더 올리려나? 150도까지는 이게 50도가 올라가 견갑이.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역순이죠.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러운 동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회전 운동만 되는 게 아니고 보면 이게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으쓱하는 동작 있죠. 으쓱하는 동작도 포함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려서 당기잖아요. 그러면 힘이 걸리는 거야. 힘이 걸리면 이 견갑이 이제 올라갔던 게 이렇게 안 내려온다는 거죠. 지금 동작을 한번 보여줘. 지금 거공 자세로. 그러니까 여기서 어. 네. 힘을 안 쓰면 경감 운동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감 운동을 그대로 뿌리지 네. 말고 한번 보여줘. 이렇게 내려온다는. 근데 문제는 당겨서 힘을 쓰고. 힘이 걸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걸 회전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여기 탁 걸리는 이렇게 거예요. 네. 뻗치더라고. 그러니까 방금 이건 40짜리인데요. 막한 거 맞아. 이 막대기는 아시죠? 그 처음에 각궁 이제 길들일 때. 맞지. 그래서 이게 이 막대기에 만약에 힘이 풀리면 얘가 안쪽으로 이게 더센 걸 땡기는데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활이 나를 미는 거야. 이해되죠? 아까 현준 씨가 이렇게 서로 밀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는 것만치 상대방이 미는 거야. 그렇죠. 자동 관절. 응. 그러니까 내가 활을 미는 것만치 상대방도 미는 거야. 그렇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예.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밀면 버티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막 턱걸이도 하고 이게 지탱한다. 그냥 이렇게 버티는 몸도 거지. 일으키는데 왜 활은 버티는 힘이 결국 미는 힘과 같은 거지. 네. 활은 왜 50파운드 정도를 한계치로 보냐면 내가 미는 것만 활도 날 밀잖아요. 그러니까 반감되는 거야. 내가 내 몸무게를 한 60kg로 감당할 수 있다. 그래도 그 반감이 되니까 30kg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60파운드가 한계가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면 뭐냐면 60파운드를 넘어서게 되면 내 어깨에 걸리는 부하는 120파운드가 되는 거야. 2배. 활이 나를 미니까. 그게 왜 그러면 그걸 피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이게 밖으로 뻗잖아요. 밖으로 뻗는데 상대방이 나를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배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밀지 말고 밑으로 내려라. 몸에서 당겨라. 견지수 가면서 변시소다박은 거기서 좀 개념이 좀 약간 좀 추가돼야 돼요. 견지수 갔다 하면 사에게는 제 힘이 무기 되잖아. 변지소답은 이거를 내리라는 개념인데 그거는 어깨 힘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배를 당겨서 눌러야지 어깨를 안 눌러서. 광배도 문제예요. 그치 잘 안 눌러지지. 봐요. 광배를 당겨 눌러. 이게 무슨 힘으로? 관절이 네. 3개 정도가 돼요. 일단 요거 흉쇄 관절. 흉쇄 관절을 통해서 이거 하나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견봉 관절. 그러면은 이게 견갑이랑 팔이랑 하나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는 게 그러니까 위팔머리 관절, 그러니까 팔만 움직이는 거죠. 이게 높이 올려서 광전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팔에 힘이 걸리잖아요. 팔에 힘이 걸리면 견갑이 굳어요. 견갑이 굳은 상태에서 요 광배하고 대형근이 여기서 이만큼 붙어 있거든요. 여기 팔뚝 만져보시면 요 근육이 여기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당기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걸린 상태로 팔을 내리면 팔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이 어디로 오냐면 요 어깨를. 견봉, 그러니까 위팔 머리 그쪽으로 이제 힘이 부하가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준팔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면 얘는 길이가 2배잖아요. 지렛대 원리야. 얘는 절반이거든요. 얘는 힘을 많이 써도 돼. 대신 부위를 움직여야 돼. 근데 얘는 2배인데 팔만 내리려고 그래. 광배를 쓰는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팔만 내리면 이게 몸을 다친다니까. 여기가 견갑이 이제 아작나는 거죠. 그렇지. 뼈를 힘쓰는 방법이 잘못된 거야. 광배를 어깨를 낮춘다. 광배도 중요하긴 중요한데요. 힘을 쓰는 저건데 광배를 잘못 쓰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상법을 얘기하는데 아까 그 활이 나를 미는 힘, 내가 활을 미는 힘, 그다음에 밑에서 당기는 힘이 이게 짬뽕이 돼버리면 중간에서 어깨는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 아예 그냥 낮은 거군. 석각선 나쁘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낮게 시작하니까.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니까. 그리고 영국의 롱보도 흥미가 됩니다.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숙였다가 이렇게 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낮으니까 관계없는데 되게 높은 거궁에 막 기랑 단전을 얘기하는 분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방법을 쓰면 잘못되면 위험하죠. 잘못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뭐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이거 하다 아프니까 이제 전투상 빼가지고 기를 쓰지. 근데 기존에 팔의 힘은 팔과 어깨 힘은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몸에서 당기는 기까지 쓰니까 더 아픈 거야 나중에는. 나중에 활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쏘는 사람들 그게 전통상법이라고 하는 분들 치고 이게 세나를 못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통사법. 세달이라는 파운드가 그 파운드가 72 정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 몸에 자기 몸이 한 60kg 그걸 오다니면 전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파운드는 60 정도 나와요. 글쎄. 응. 그것도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사람 이 팔의 구조는 다리랑 틀려요. 사람 팔은 큰 힘을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예요. 말만 보더라도 쇄골이 없어요. 사람만 쇄골이 발달돼 있지. 새도 그렇고. 그래서 팔이 큰 힘을 쓰지 못하는 원체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 장력까지 감당하면서 장력에 맞서려고 하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네요. 이해되죠? 그렇죠. 머리가 좋은 거예요. 나 이거 그래서 들어서 내리는 것이 몸을 안 다치는 방법이에요. 요게 이거는 핵심 사항인데 뭐냐면요. 장기면상이라는 건 이제 무릎이 이제 뭐 다쳤을 때 이게 안 굽혀지고 안 펴지는 거를 장기면상이라고 쓰는데요. 근데 안팎의 장기면상은 뭐냐면 그 바깥 부분에 힘을 먼저 쓰면 안쪽이 동작이 제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깨춤을 추면 그냥 자연스럽게 쳐지는데 팔에 힘을 꾹 치고 추면 이 어깨가 굽거든요. 현희 씨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아령듯이 딱 힘을 줬어. 그리고 어깨를 움직여봐. 이게 주먹을 꽉 쥔 상태에서 그 다음 풀고 움직여봐요. 움직임이 다 다르지. 네, 다르죠. 네. 이 훌륭해. 조교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힘을 먼저 쓰면 괜찮은데 바깥쪽에 힘을 먼저 쓰면 근데 안쪽에 힘을 먼저 쓰면 뭐냐면 안쪽에 힘을 바깥쪽이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가 조그만가지고 이 두 분이 달리는 걸 보자고요.
저쪽이 아주 힘빼고 천천히 나가네. 저쪽 깜둥이가 더 저기 앞서겠는데. 없잖아, 그치? 앞서가지. 그럼 얘는 힘이 잔뜩 들어가죠. 보면. 근데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 앞에 사람 무슨 많이 소모하지.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쓸까요? 아니지, 힘 풀고 가는 사람이 힘을 더 쓰는 거예요. 네, 힘을 힘을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데. 힘을 풀고 아니, 가기 풀고 때문에, 가기 때문에 제가 힘이 아니라 에너지. 에너지. 바깥으로 에너지는 보이는 건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상당한 힘을 쓰는 거예요. 코어 힘으로 달리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정사론에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고요. 지금이 7시 8분 됐네요. 계산하세요. 요 활이 요게 컵이 있는데요. 이게 덤벨 컵이에요. 현재 시간도 들어볼래요. 줄 조심하세요. 돈벨 컵이 나와. 아니 그냥 들지 말고 물이 쏟아지면 안 되지. 물 먹듯이? 땅에 물 있다는 이렇게 들어서 손목을 아니 써요. 벌써 손을 벌써 이게 다 쏟아졌어. 물이 쏟아 그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 벌써 다 쏟아졌어. 수평을 쏟아지지 수평을 않도록 유지하면서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거 가지고 물동이 듯이 하면 되겠네. 아 힘들어. 성공했어요. 힘들어. 이번에 안 쏟아졌네. 훌륭했어요. 아, 힘 상당히 있으니까. 몰랐어. 저런 게 있구나. 이 손목에 힘이 이게 엄청 10kg예요. 오. 자 이거 보자고요. 안에 물 넣어놨네. 네, 이게 100파운드 컵이라는 건데 저건 이런 식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손목 힘이 없으면 그래 안 돼. 근데 다 못 들었어요. 다 헬창들인데 야, 이런 것도 처음 그런데 이 바보네. 막 잡기라서 흘리잖아. 근데 누가 얇은 사람이 또 아, 생겨. 여러분 중간을 잡는 게 아니라 이게 구부러지는데 거기를 거쳐서 들어야 저렇게 체격 좋은 애들도 못하는구나. 못 들어요. 도전하고 생각. 근데 이분이 있어요.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이러셨어요. 근데 이게 내가 나는 활목 힘이 없잖아. 내가 활목 힘이 엄마고 네. 그 잡는 거를 이렇게 걸치면 여기 이 힘을 써버리면 들 수 있지 어느 정도 이게 활목이 없는데 진짜 요령도 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저기 여기를 걸치 여기 힘을 쓰는 회장님. 거지 여기다 회장님 요거를 보셔요. 원래 얘기하는 목적은 그건 아닐 거야. 요령이 나온다니까요. 요령이 있네. 이게 한 번 어떻게 더 요령이 어떻게 하는데 돼? 저렇게 잡고는 안 돼. 저 도저히 안 돼. 저. 제일 마지막에 요령이 나와요. 그렇지. 손은 근육이 달라요. 이분도 못 듣는데 그렇지.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야. 그렇지. 이분도 못 들어요. 아니 중간 잡으면 안 돼. 이분을 보세요. 이분. 디프런. 다리하고 다리 등, 힘으로. 다리하고 허리가 허리 같이 그렇죠. 저 힘으로 들잖아요. 허리 힘으로. 근데 손목을 이 팔꿈치를 붙이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 힘으로만 들려고 하는데 팔꿈치를 그렇지, 붙이고 그렇지. 다리 힘으로 일어서 그래요. 저거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무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형님 것이. 이거 손목이 강한 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 100파운드 컵이라고 보통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 정도 힘은 100파운드면 50kg이거든요. 이게 50kg 될까요? 이거는 10kg짜리예요. 근데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거는 맥주잔 한 2000cc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cc 정도면은 납으로 해도 납 비중이 11 정도 되니까 한 22kg 정도밖에 안 돼요. 납으로 해도.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가 한 19, 18 정도 비중이 나오고요. 백금이 한 22 정도 나오는 제일 무거운 금속이에요. 백금으로 해도 44kg.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이제 뻥친 거죠. 그런. 네. 그러니까 원래는 실제로는 이제 한 40파운드짜리 건데 100파운드라고. 100파운드가 아니고 이제 이걸 들면 100유로를 준다. 이거를 이제 파운드, 0.5파운드 준다고. 쇼트를 바꿔온 거예요. 근데 이 100파운드 하니까 사람들이 오하 그러면서 이걸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짓말 할지 몰라요. 사기 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들어야 돼요. 속지 말고. 그래서 실제로 50kg이 어느 정도일까?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걸 한번 들어봐요. 이게 그 쇠구슬을 채웠는데요. 요거는 20kg 정도 돼요. 우와. 하여튼 이거 저기 힘도 나요. 저거 아니야 물병 아니야 물병 같은데 내가 물병에 이렇게 쇠구슬 채운 거. 이렇게 아니지 아까 유령대로 해야지. 해야지. 무릎 꿇고 허리 힘으로 해야지 허리 힘으로. 아니, 안 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근데 힘센 사람은 이거 얼마짜리 이거? 이쪽 거 하고. 안 돼, 안 돼. 요거요? 아니 저쪽 거. 20kg. 요거는 그냥 제가 쇠구슬 구한 거고요. 그거하고 이거 차이가 얼마 되냐? 요건 10kg. 요건 20kg.
안돼 안 근데 여기 20kg인데 어떻게. 그 악력 좋은 사람들은 음. 그 18리터 그 물통도 번쩍 들어요. 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여기서 힘이 딸리는 요 100파운드라는 게 페이크다. 하지만은 하체 힘을 쓰는 게 그래서 정사는 제가 얘기하는 업무물은 마찬가지예요. 하체로. 이따가 도전. 그럼 활쏘기는 상체 같지만 하체가 중요하거든. 하체 힘이 있어야 돼. 교구제를 하나 안 입고 왔는데 재미있는 운동 기분이 많네. 취미가 다 전대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범인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다 싣고 왔어 이거? 아니 저기 홍성훈 저기 그때 팔 2개 붙여가지고 100파운드 만들고 막 그러잖아. 이거 중국에 네, 나가니까. 용섭 씨가 아까 총이 내가 등장했습니다. 사표 얘기할 때 했어야 적장 소리를 나왔던데. 아. 준비 지장 아니야. 호환 마마 같이 터진 게 여기 내가 또- 접장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부사관이시죠? 예. 이거는 또 뭐야 지금? 사건 아니야? 사건 나죠. 근데 이게 그 궁금증이 저렇게 저기 여기 뭐지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파나? 네, 팔아요. 이거는 아, 파니까 그렇지 본인이 하는 건 아니겠지. 비비탄 저기 그 장난감. 어. 이게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데요. 이래를 눌러야지. 그 사라 코너가 여기 그 이쪽 오른쪽 어깨를 꼬챙이로 얘한테 찔려요. 오른쪽 어깨를 못 쓰는 상황에서 왼손만 쓰거든요. 이렇게 이쪽을 못 쓰니까 한 손으로 장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시작했어요. 이거 알죠? 아니 저기 저 뽕팩션식. 이렇게요? 그러니까 장전해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군인 당겨봐. 그걸 뭐 아 이렇게 아니. 여기 그 이게 이렇게. 사라 코너처럼 알아. 한 손 가지고 장전. 서가지고 저거 서가지고 그렇지 당겨봐. 그렇지. 됐어 지금. 아니 저걸 막았잖아. 장전이 안 됐잖아. 됐어. 안 안 됐다고? 됐어요. 이게 1.9kg밖에 안 되거든. 근데 실제로 저거 여기 그 동영상에 나오는 거는 리밍턴 그 한 손으로. 안 됩니다. 뭉뭉이면은 왼손 쥐는 힘이 강해야 돼. 어느 아니 정도. 이것도 왼손도 안 돼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보셔요. 이 사라 코너가 이거 장전하는 게 두 손은 되는데. 보셔요. 이 3kg, 3.5kg 되는 그 내구성 샷건을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 올려놓고 밑으로 빠르게 이것도 유리는 안 됩니다. 그냥 위로 던지는 거야. 예? 위로 던지는 거. 오케이.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요령이 있어야 되겠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많은 그 머리가 나빠서 못했네. 통해서 아니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샷건이 이게 슬링이 되는 샷건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 그래서 우리 활쏘는 사람들은 펌팩션입니다. 팔을 오래 써다 보면 오른손에 작용하고 왼손의 작용이 틀려져. 왼손은 줄림이 강해서. 그래서 제가 요걸 교보제로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당길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이거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지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머리를 구지가에도 그렇게. 내밀 수도 있지만 어. 몸통이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지가에서 보면은 그 구지가가 어떤 개념이냐면 대표를 뽑는데요. 다 앉아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만 쓰는 거야. 방법이 되죠? 근데 다 서 있는 와중에 한 사람 빼고 다 앉는 거야. 그것도. 그것도 방법이 되죠. 그래서 그 수현왕이라고 안 그러고 수로왕이라고 그래요. 이슬처럼 그러니까 나타나시게 되는. 다 앉으면 혼자 쓰니까. 아까 드러날 노자로 쓰니까. 일어날 거는 이슬로처럼 이슬로가 드러날 노자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방법이 모든 사람이 서 있다가 다 앉아버리면 딱 한 명만 드러나게 되니까. 봐요. 지금 분들은 견갑을 당겨서 활을 쏘셔요. 이게 아니고 올려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몸을 쫙 세우면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 자. 필요 없는데 다 하는 것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걸 갖고 왔는데. 이때까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샷건을 약간 앉아라.
일어서. 던져야 되고. 일어서. 그 내일 다 할 거 오늘 뭐 내일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잡았어. 여기서 일어서 봐. 몸이 당겨지죠. 음. 그래서 요거를 교부적으로 갖고 온 게요. 자요. 이것도 어떤 여기서 이렇게 고정시키고 주저앉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견갑이 아래로 당겨지는 거야. 현진 씨 유능한 조교. 예. 69년이요. 저거는 전부 교관 다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가 고정돼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주저앉듯이요. 여기도 굽히고 여기도 굽혀봐요. 네. 그러면 이게 견갑이 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견갑이 스스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견갑은 그대로 두고 내가 몸을 이렇게 세면 견갑이 내려오는 거예요. 얘가 고정됐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고정돼 있어. 그냥 내가 일어서 봐요. 그럼 견갑이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죠? 이해되죠? 견갑을 내 근육으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견갑이 내려오는 거죠. 더 당겨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여기 소타가 뭐냐면 여기 그 타가 나쁜 뜻이거든요. 영혼이 추락했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안 쓰면 돼요. 영혼이 타락했다는 표현은 추락했다는 그 표현보다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떨구다는 표현, 이렇게 주저앉듯이 한다는 거를 그거를 우리말인데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마땅한 게 요 타라는 거죠. 조설에 나와 있는 말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툭배하듯이 이게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내려오는 느낌. 네, 가능하나? 네. 영국 동요도 있잖아요. 런던 브리지 폴링 다운 폴링 다운 마이 페어 레디 그런 식으로 이게 쭉 지나가다가 이제 둘이 손잡고 때 탁 내려서 걸리는 사람이 때 하잖아. 순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영국 놀이거든요. 우리나라도 했는데. 근데 왜 아니, 주저앉냐? 가수가 역기를 들 때 어느 정도 들어 올린다면은 내 몸을 낮춰 밑으로 들어가서 봐.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 무릎을 들 수가 그거는 있거든. 올리는 동작이니까 좀 오케이. 개념이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샷건을 얘기하고 했던 게 왜 소타냐? 일어서기 위해서죠. 아까 뭐라 그랬죠? 왜 들어 올리죠? 내리기 위해서. 왜 굽히냐? 피기 위해서. 제가 이게 한구식으로 힘을 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앞에 힘을 쓸 수 있으면 몸 뒤가 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홍수를 보면은 등 힘을 어떻게 설명하면 등에서부터 오는 힘이다. 그냥 거기서 끝이라고. 그거 등 힘을 노사는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길게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앞에 4쪽, 뒤에 뭐 4쪽 반, 그래서 9페이지잖아요. 실제로는 한 4페이지 정도예요. 내용은. 조선의 공술의 내용은. 왜 줄였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그거를 서술한 노사분은 아마 이중화가 저 서술해서 그 사람 아니요. 그분은 이제 국문학자고 그러니까. 노사가 설명해 주는 거를 9페이지로 옮겼죠. 근데 조선의 공술은 사실 9페이지는 그냥 간단한 맛보기식 교훈이고 실제로는 풍습이나 뭐 선사들, 그러니까 미리 이제 활을 잘 쓴 거 그런 얘기가 더 주류잖아요. 근데 실제로 4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죠. 길게 쓰면은 논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설에 보면 허리랑 허벅지가 나와. 요거죠. 이게 정사론 제 6이 진짜 다이나믹한데요. 그게 보면 그러니까 지만 당기면서 방사 활을 놓는 법. 근데 그 당기다는 게 이게 아니고요. 몸이 당기는 거. 몸이 당기면서 그러니까 견갑은 뭐냐면 힘을 안 써. 대려 견갑이 밖으로 발산하잖아요. 발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장력과 맞서게 되죠. 맞으면 내 몸이 경직이 되지. 그럼 견갑이 굳어. 굳은 상태에서 몸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는 거예요. 견갑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쪽에서 모아지는 느낌. 그래서 이 요고자도 보면 좌우가 있고요, 앞뒤가 있어. 이게 들어올 때랑 내릴 때랑 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힘에다가 이 네 발을 다 당기는 거죠. 당기는 어떻게 당기냐? 모으면서 당긴다. 그 정사론의 외수경갑이라 그래요. 외수경갑. 그러니까 수가 들어올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갑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라. 네. 모아지는 거야. 반대로 빼먹지 마. 왜냐면 왜 안쪽으로 모으시냐면 밑에서 잠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할 수는 뭐예요? 이거를 밀어야 돼. 그리고 이게 팔이 여기 마시험까지 와서 반치가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때 어깨를 밀어 넣어. 그러면서 해석을 뭐냐면 밖으로 거둔다. 거둘 숫자. 밖으로 거둔다라고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 그러니까 전좀 더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 토론 오늘 하루 시간에 종일 할 거니까. 너무 좋은데. 요 치타 달리는 거 보셔요. 이게 그 뒷다리가 배에 붙어요. 그렇지. 그만큼 이 허리를 쓰는 거야. 저 힘이 뛰었어. 앞다리에도 전달이 되고요. 지금 24분이니까 반에 끝낼게요. 예, 더 하셨어요. 너 어차피 오바인데. 이거는 개인데 이제 묘기하는 개예요. 코를 안 쓰죠. 다리를 쓰죠. 귀엽긴 한데 이게 지금 할 수 없는 게 이제 견갑을 이제 끝냈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높은 거 보면 벌려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력과 내 견갑이 팔에 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지 않냐? 내린 다음에 벌리면 되지 않냐? 근데 잘안 되지. 벌리면 견갑이 굳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벌리는 동작이 꼭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포병 나왔는데 이 사격의 기본은 강력한 지지력이에요. 흔들리면 안 돼요. 포도 그렇잖아요. 이게 막 포다리 박는 게 가슴 박는 게 안 밀리려고 박는 거잖아. 이게 벌리면 뭐냐면 견갑이 굳거든요. 이건 엄청난 지지력으로 발휘를 해요. 그리고 사실 50파운드 50에서 60 정도 쓰면 성인 남자는 감당할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박아놓고 쓰면 어때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세나를 쏘려고 하면 막 70파운드 80 넘어가는데 계속 박아놓고 쓰면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다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어를 쓰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쪽 근육을 쓰잖아요. 복근 이렇게 윗몸을 이렇게 하거나 복근만 쓰잖아요. 그 느낌이랑은 또 틀려. 그러니까 내 여기가 내 몸이 진짜 중심인 그런 느낌. 막 여기서 막 열기가 올라오는 느낌. 정말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몸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음으로써 인간이 본성에 좀 다가갈 수 있다는 파크만큼 그런 말씀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견갑을 벌리면 견갑이 붙는다. 그다음에 코어를 쓰면 강력하게 팔을 당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벌리는 게 아니라 오므리는 거잖아요, 경과. 이건 문제가 또 틀려요. 왜냐면 가슴을 비우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덜 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 시상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멀어지는 동작이 되고 다시 이제
이게 90도, 그러니까 이게 수분권이 넘어가면은 이게 굽혀지는 동작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벌어진 느낌이 되고 이 순간에는 그 들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들숨. 그리고 이현환 씨라고 이제 그 황태정이 있는데 활 잘 쏘셔요. 근데 잘 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벌려서 쏘죠. 근데 그건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나쁜 방법이 아닌데 코어를 쓰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화를 한번 땡겨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활이요? 센 화를 땡겨 주실 수 있을까요? 센 화를. 센 화를 땡길 때 근육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랑 솔직히 너무 저는 그렇게 너무 비슷해요. 제가 지금 깜짝 물론 다르겠지만 이 활은 82짜리인데요. 80파운드? 82요. 한번 땡겨 보세요. 높은 거금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허리를 들어 올려서 높이 들어 올려요. 이게 그 거지 구구어는 그 상태에다 다시 허리를 내려요. 왜 내리냐면 이게 높은 거금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벌려버리면 얘가 안 내려와요. 이 가슴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굳어버리기 전에 올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동작이 어려우면 이 뒤꿈치를 많이 올렸다가 뒤꿈치를 내려요. 그러면 이제 그 견갑은 위로 올라가고 이 하체는 밑으로 내려온 상태. 거기서 이제 이 몸을 앞으로 이 동작 있잖아요. 이 동작을 하면서 동시에 뒤도 당기는. 그러니까 앞쪽에서도 당기고 뒤에서도 당기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 이 몸을 굽히라는 소리는 아니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우리 활쏘기는 기본적으로 이 자세가 밝아요. 그럼. 그러니까 등 쪽에 힘을 완전히 뺏겨도 안 되고 이 배에 힘을 뺏겨서도 안 돼요. 이게 가끔가다 그 나이 돌아가신 분들 명공들 보면은 이렇게 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이 활을 못 쏘는 게 아니라 몸 앞에 힘을 쓰다 보니까 이제 약간 구부정한 표정이 되는데 나이 먹으면 그래요. 아니 나이 먹어서보다도 이제 국력이 올라가. 이 몸 앞에 힘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등이 먼저 까요? 배가 먼저 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안쪽일까요? 본능적으로 그렇지. 이게 끌어안잖아요. 아기를 안잖아요. 이게 안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힘을 그러니까 등 힘을 먼저 써버리면 배 힘을 못 써요. 못 쓴다기보다도 좀 부자연스러운 거죠. 아까 제가 요거 설명드렸죠. 위에 있어 위. 요거 장기묘과. 그래서 여기에 안쪽을 써야지 바깥을 쓰지. 바깥쪽을 먼저 쓰면 그러니까 안쪽을 먼저 쓰면 이제 바깥쪽도 안쪽 힘을 쓰는데 바깥 부분을 먼저 쓰면 안쪽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용들에서도 그렇고 사력에서도 그렇고 등을 강조하죠. 마찬가지로 이거 없는 동작 있잖아요. 이 없는 동작은 보통 신사들은 이렇게 두고 이 손목을 돌리거든요. 손목을 돌리는데 붙여놓고 손목을 돌리면 중구미가 돌아가. 근데 그게 아니고 윗발뼈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깨가 들어가요. 윗발뼈를 도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몸에서 나오는 거야. 그것도 몸 앞쪽에서. 그 기본적으로 없는다는 동작 자체는 몸 앞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줌도 엎어주지만 깍지도 같이 엎거든. 양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동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할 속에는. 요새 뭐 빨래 짠다고 얘기해. 빨래 짠다. 여유 아니 네. 여기다 이렇게 안쪽 이렇게 이게 상골도 안쪽 내려. 한번 땡겨 봐 보세요. 네. 땡기는 네. 모습을 한번 보게요. 몸 이렇게 이 정도까지가 아래서 코어가 당기는 힘이고요. 그 다음은 쓰는 힘. 왜냐하면 코어를 당겨놨어요. 여기 견갑을 당겨놨으니까. 타에 의해서 당겨놨으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소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료라는 게 이 저울추 있잖아요. 저울추, 그러니까 쌀을 이 국자에 담는 게 그게 이제 료의 그 상형 문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균형을 잡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저앉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료가
기본이에요. 그 료, 유, 응, 정, 지가 되고요. 그 지가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지어지선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자기 경지에서 무아의 그런 경지에 이른 만자기 경지에서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그 선을 통해서 이제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 정사론의 료는 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칠지예요. 그칠지를 통해서 이제 그 도, 그러니까 뭐 명명덕이라든가 뭐 친선이라든가 친민 그런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타의 힘이고요. 이제 일어서는 힘이에요. 쭉 일어서는 힘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다리가 쫙 발산하는 느낌, 팔도 발산하는 느낌, 몸도 쫙 뻗는 느낌. 내가 이 막 거인이 되는 느낌. 왜냐면 일어서니까. 그러니까 제가 숙인 썼던 상태에서 화리 장력을 내가 이기면서 일어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네요. 이거는 95짜리인데요. 아 김정기 사장 팔반대로 바쁘겠다. 100파운드도 만드네. 그러고 보니 연무군 사장님이 안 하셨네요. 마찬가지로 몸 앞에 힘을 통해서 쭉 내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어서는 힘으로 쫙 들어옵니다. 그게 110파운드? 95. 95.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만든 지 얼마 안 됐어. 저번 세미나 때는 80 올라가는 거지. 이것보다 세미나도 수습 단도 썼는데 지금은 헬스 좀 했더니만 몸에 나쁜 버릇이 들어가지고 110파운드? 이제 안 들어와요. 아니 그 할값을 더 줬어. 어떻게 했어? 네? 할값을 더 줬어. 마찬가지로 김정미 몸을 허리로 들어올리고 허리 내리고 그다음에 몸을 숙인다는 느낌으로요. 쭉 당겨서 그다음에 일어서는 느낌으로 110파운드. 현실 당겨. 제대로 배웠나? 그 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힘이지 당기는 힘은 작용 안 하는데. 밑에서 당기는 거죠. 아니 당기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밀어내는 거야 그냥. 거기서 맞아. 고정 이게 미는 힘이 안 벌리니까- 되는 거지. 벌리니까 이 견갑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멈춰. 못 당기는 거예요. 이게 활을 한 번도 안 접어본 애한테 내가 당기는 거 보고 당기라 그러면 당겨요. 근데 활을 쏜 사람들은 못 당겨요. 글쎄. 이걸로 해봐야 돼요. 체육적인 활성이 어떨까? 제일 약한 거. 이게 지금 안 맞았고. 그건 아닌데 팔은 낙sun학교 거 돼가지고 이거는 좀 돈 더 받아야 돼. 왜냐면 이거 활 만들 때 프로토타입이 나오기 때문에 한 장 만들려면 몇 장을 버린다니까. 밀어내야지 거기까지만. 거기까지 돼. 근데 아니 이제 밀어내는 아니 거기서 당기는 게 아니라 그걸 버티고 밀어내야지. 지금 힘 쓰는 게 몸 중심으로 안 쓰고 옆으로 써서 몸 쏘는 몸 그러니까 중심으로 이렇게 쓰니까 어려워. 몸 중심으로 당겨야 돼. 몸 중심으로 지금 옆으로 쓰잖아 지금. 이제 불 켜도 되는 거 아니야? 밀어내 이제 옆으로 중소를 쏴서 밀어내. 지금 중소를 밀어내. 당기려고만 하지 말고 야, 딱 갖다 붙이고 그거 붙이고 이제 밀어내. 못 밀는다. 밀어내는 힘이 없는 거야 지금. 안 돼. 몸 옆으로 돼서 못 밀는다. 저기 왜? 저 하기는 저 여자가 더 하기 좋지. 요거 바로 쓰면 정말 제가 저것도 못해. 일단 마치겠는데요. 요게 바로 쓰면 저것도 못해. 참석하려고 했는데 못 오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한 1분 정도 낭독을 하고 마치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안배영 네. 작년에 딴 정사원 저자인데 안대원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쓴 말씀이십니다. 정사론을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문장은 평이하지만 저자인 청도 장원식 공이 사법과 관련된 설명에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실제로 당시에 활을 30년 가까이 쏘았음에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제7편 골절의 구조적 성질과 힘의 사용법이 가장 어려웠다. 우선 해당 부분을 전제로 한 다음 5년이 지난 지금 그 내용을 다시 읽어 느낀 점을 간단히 말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는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7편이 번역이 가장 어려웠는데 이미 제5편에서 타와 리 개념을 위와 같이 정립하였으므로
이 개념 정립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제7편 전체 문맥이나 내용의 일관성을 겨우나마 유지할 수 있었다. 자신이 생각한 것에 고착되면 다른 시각을 가지기 어렵고 더 발전된 견해로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단양양구 전교로 선출되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자, 남기셨고요. 거기에 대한 아주 그 소감을 한번 얘기해 봐. 예? 어차피 그 내용을 보고 아니, 다 읽어봤잖아. 예, 그거는 거기에 왜냐면 대한 소감을 한번 얘기해 봐. 정사는 7의 변지소가 그다음에 우골지소고 그다음에 오두지소지 그다음에 이게 갑지소리 이게 그 리라는 게 이렇게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했는데 그래서 그거랑 7편의 소타소리 되면 그거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정사론의 핵심 그러니까 실제 동작 이거 설명하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뭐 다빈이, 린이, 탄이, 뭐 료니 하면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강정훈 명국님의 거기다 이제 흉어복 씨를 얘기해. 네, 흉어복 씨를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부분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흉어복 씨를 경험하면서 체득하고 전승하였으나 체계적인 이론으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 편이 옛 사법서에 새겨져 있듯이 흉어복실은 각각의 사법 동작들의 면명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둘씀으로 흉어와 복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른 활쏘기의 길입니다. 호흡과 흉어와 복실이 활쏘기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열매인 까닭입니다. 바른 활쏘기의 큰 길임의 척병입니다. 활은 들숨으로 쏘고 배심으로 쏘고 가슴으로 쏘고 여력으로 쏩니다. 흉어와 복실입니다. 그리고 들숨입니다. 끝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그 혹시 소탈을 네. 저는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탈을 그 역식호흡이라고 혹시 아세요? 역호흡? 역호흡을 왜 하는지를 모르죠. 위로 올리는 거예요? 혹시 저 무술을 태극권이나 무술을 하신 분들이 역호흡의 개념 이해하시는 이게 무술에는 제일 비전이에요. 이게 밑으로 내리는 거 위로 올리면은 역호흡은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 역호흡이라고 하는 걸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 무술에는 이게 가장 비전 중에 비전이에요. 저도 유튜브에서 필라테스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가슴을 들으면 코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그 때문에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완성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하신 것까지는 사법비전공화에서 제가 참법을 연구했던 것을 정확히 구현을 해내셨어요. 저는 구현을 못했거든요. 근데 정서론의 타 개념을 저는 역식호흡까지 생각을 못해봤어요. 근데 역호흡이 뭐냐면 역호흡은 인위적으로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혹시 돼 있으면 제가 언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계속 무술을 하는 그러면 사람이라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가요? 이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러기 올린다는 게 복실에게하고 같은 거야. 그 동작을 발을 들러올리고 뭐 할 필요 없이 호흡을 가지고 호흡을 그 동작을 통해서.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호흡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게 좀 대단한 거죠. 음. 그렇게까지 왔다는 게 대단한 건데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엄청난 힘을 끌어내는 이게 거예요. 처음엔 이게 날숨이 되고요. 그다음에 숨을 마시면서 소토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역시 그 정도가 반이거든요. 반인데 일어서면서 또 이게 당겨져요. 그렇지. 그럼 완전히 폐에 숨이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충만하게. 서법비전공화에서 제가 제시했던 것은 구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사론이 그것까지는 저는 했다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탈을 그렇게 해석을 안 했으니까. 그럼 정사론에서 큰 힘을 쓴 것은 역호흡을 쓴 거예요. 그냥. 일단 제가 보기엔요. 소리는 견갑을 이게 그 코어가 당기는 동작이고요. 그러니까 그 밟는 듯이 한다. 그러니까 그 D나 뭐 거나 그런 게요. 그 피동이잖아요. 네. A, G소, B는
그 A가 피동이 예, 예. 그래서 이게 밟는 게 아니고 밟혀지듯이 그렇죠. 앱세라. 이것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지듯이 그래서 코어가 견갑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요 삼각형이 있다면 이렇게 벌어져서 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모아지듯이 그대로 내려온다는 느낌. 그래서 우골과 그 오두가 제자리에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밖으로 발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사실은 중국 사법서들을 제가 필서를 해가면서 거의 한 10몇 권을 제가 필서를 했어요. 하면서 봤는데 중국 사법서의 흐름은 이런 역호흡 형태의 어떤 내공을 쓴 형태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맞춘 형태로 발전했는데 저는 정사론의 탈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시니까 그리고 지금 동작에서 그 부분을 외공으로만 보시니까 그 동작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역호흡으로 바꾸시면 내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가 해석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셨던 개념에서 호흡 개념을 역호흡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역호흡이라는 개념을 아직 접수와 이해를 못하는데 일단은 그 소리가 있고 소타가 있고 소료가 있잖아요. 다 그러면 이해됐어요. 이게. 소리는 10%, 소타는 20%, 소료가 70%나. 그러니까 마지막 그 부분에 탈을 역호흡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타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호흡이 두 번 들어가야 되는 몸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역호흡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구태 제가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알려드려서 부작용이 더 심해서 그래서 무술을 하는 사람도 안 알려주는 그러면 거예요. 10원만 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제가 그렇게 활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걸 활에다 연결시켜 본 적이 없어요. 역호흡에 대해서. 시범 보여줘봤자 보이지 않죠.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제가 여기서 역호흡 한다고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이세요? 아니 근데 보통 이게 배가 나오고 숨 쉬고 해서 숨이 쫙 여기까지 그 발끝까지 내려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제가 근데 그거랑 역호흡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역호흡을 몰라서 하신 얘기인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역호흡을 얘기한다고 하면 다 들어맞아요. 그게 역자가 그 이제 그 호흡을- 힘력이 아니라 거꾸로 역자죠. 예, 호흡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태국권이나 이 내각권에는 핵심이에요. 역호흡이. 고기 좀. 아니 그 흉식호흡이 코를 단련한다는 얘기는 아까 7kg를 사놨어. 그러니까 그럼 비슷하게 안 돼. 들어맞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들어맞아요. 어느 정도 제가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궁도 구경에 정신정기의 기자를 기울자 쓰는 것과 연관이 된 거고 휴어복실의 복실하고 연관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활의 기운을 내리는 거거든요. 내리는 거죠. 그럼 몸은 세우고 아니, 모든 운동의 기본이 몸은 기를 세우고 내리는 거예요. 몸은 세우고 기는 내리고. 그렇지. 몸은